남녀 탐구 생활 커플 데이트 편. 먼저 남자가 커플 데이트 할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여친과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어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나무가 많아 기습 뽀뽀하기 딱 좋아요. 자기야, 나 잡아봐. 뽀뽀에 영혼을 판 남자가 으슥한 나무 뒤 벤치로 여친을 유인한 후 정광석화처럼 여친의 입술을 향해 달려드는데 그때 여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어제껴요. 어떤 천벌을 받을 인간이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했나 했더니 여친이랑 죽고 못 사는 여친의 베프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처럼 예뻐서가 아니라 혀가 100개인 것처럼 말이 많아 백설공주로 부르고 있어요. 잠시 후 여친이 전화를 끊더니 백설공주 커플이 근처에 있다는데 함께 커플 데이트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요. 물론 커플 데이트 따위는 관심도 없고 어서 빨리 더 으슥한 숲을 찾아가 뽀뽀를 하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쿨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외쳐줘요. 만약 거절했다간 뽀뽀는커녕 하루 종일 여친의 궁시렁 128년발과 발작성 삐짐 28단 콤보를 맛볼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친과 함께 백설공주 커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친 친구 남친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남자보다 잘생겼으면 어쩌나, 남자보다 키가 크면 어쩌나, 남자보다 좋은 직장이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친 앞에서 다른 남자 놈에게 밀리는 건 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친 친구와 여친 친구 남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 마이 갓. 저 시키 완전 걸어다니는 조각상이에요. 키도 남자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 같고 패션 감각도 GD가 울고 갈 정도예요. 초반 외모 대결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외모에 저렇게 신경 쓰는 기생 오라비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을 뿐더러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외모보다 능력이니까요. 최근에 대리로 승진한 남자는 기생 오라비 같은 여친 친구 남친의 기를 죽이기 위해 명함 어택에 들어가요. 대리님이시구나. 그러자 기생 오라비도 지갑에서 명함을 뽑아 건네요. 오 마이 갓. 이 시키는 과장이에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는 놈이 능력까지 있어요. 과장. 악수만 하고 끝낼 걸 괜히 명함 어택하다 모양만 빠졌어요. 머쓱해진 남자는 그냥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며 일단 후퇴해요. 으리번쩍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온 남자가 메뉴판을 집어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평소 여친과는 이런 레스토랑에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스파게티 정도나 먹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어요. 저 기생오라비의 능력까지 있는 놈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생오라비가 이 집은 스테이크가 맛있다며 스테이크를 시키재요. 헐, 이 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예요. 1주년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는 스테이크를 떡하니 시키다니 저 시키가 미쳤나 봐요.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는 티를 내면 지는 거예요. 남자는 늘 먹던 거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코를 외쳐요. 잠시 후 맘만 먹으면 10초 만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앙증맞으면서도 더럽게 비싼 스테이크라는 고기 쪼가리가 나왔어요. 평소 돈이 남아돌지 않고서야 이런 걸 미쳤다고 먹냐는 소신을 가진 남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꼭 참고 먹기로 해요. 그런데 그때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이 작고 비싼 고깃덩이를 누가 계산하는 건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비싼 걸 내가 내야 되나? 제가 시켰으니 제가 내는 건가? 창피하게 더치페이 하자 할 순 없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하지만 더 이상 기생 오라비에게 밀릴 수 없다 판단한 남자는 멋지게 자신이 계산하기로 해요. 남자가 계산서를 집어들고 여긴 내가 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헐, 여친남이 웃으며 자기가 계산 아까 끝냈대요. 이로써 기생오라비는 센스 있는 매너남, 남자는 생색이나 내는 쪼잔남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모양이 빠진 남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술은 자기가 근사하게 쏘겠다며 호기를 부려요. 남자가 거리를 걸으며 필사적으로 술집을 탐색하고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면서 근사한 곳에서 술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외모에 밀리고 능력도 밀린 주제에 밥까지 얻어먹은 찌질이로 남을 순 없어요. 이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때 남자의 눈에 네모난 어항이 딸린 횟집이 보여요. 8회 정도면 남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큰맘 먹고 회를 쏘기로 해요. 그것도 흔한 광어, 우럭이 아닌 도미를 쏘기로 맘먹어요. 남자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여친과 여친 친구 커플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종업원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거기다 주방장이 머리에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고 테이블 아랫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요. 설마 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오 마이 갓! 여긴 횟집이 아니라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메뉴를 펴보니 제일 싼 튀김이 스테이크 2접시 값이에요. 여기서 회를 먹었다간 기둥뿌리가 뽑힐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 가게에서 다시 나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나마 한 가닥 남은 자존심마저 뭉개는 거예요. 남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건네며 뭐든 시키라며 허세를 부려요. 그러자 여친이 여기 너무 비싸다며 나가재요. 얘가 모양 빠지게 왜 이러나 몰라요. 남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주문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친이 오빠 돈 없잖아 하며 카운터를 날려요. 헐, 얘가 남자 체면을 박살내기로 작정했나 봐요. 존심에 불이 당겨진 남자와 여친이 나가자, 그냥 먹자,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기생오라비가 배도 부른데 회는 됐고 그냥 간단하게 튀김에 소주나 한잔 하재요. 이런 젠장, 가장 싼 튀김을 안주로 시키다니 저건 남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그렇게는 못한다며 알탕을 추가해요. 기생오라비에게 동정까지 받고 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넉마가 된 남자는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깡소주를 들이키기 시작해요. 술자리를 마친 남자가 거리로 나왔어요. 밥도 먹고 술도 먹었으니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때 남자의 눈에 해머치기 게임이 보여요. 이대로 기생오라비에게 완전히 밀린 채 헤어질 순 없어요. 남자는 여친남에게 게임이나 한판 하자 제안해요. 기생오라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콜이래요. 드디어 남자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에요. 온몸의 기운을 두 손으로 모아 망치를 내려쳐요. 아싸가오리, 막대기가 8단계나 올라가 664점이 나왔어요. 남자의 자존심이 신기록을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헐, 이 기생오라비 시키가 망치를 휘두르자 막대가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 721점이 나오고 말았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 잘 입고 과장 달고 돈도 많은 시키가 힘도 장사해요. 오늘 여친 앞에서 기생오라비에게 완전 퍼펙트하게 밀리는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여친남이 이만 가봐야겠다며 차 리모컨을 누르는데 길 건너편에 있던 고급 세단에 불이 삐빅 하고 들어와요. 잘생기고 키 크고 옷 잘 입고 과장 달고 돈도 많고 주먹도 센 시키가 차도 좋아요. 술 안 마신 자기가 집까지 태워주겠대요. 죽으면 죽었지 이놈 차를 타고 갈 순 없어요. 근데 여친은 그냥 타고 가자며 칭얼거려요. 하, 오늘따라 자꾸만 내 속을 몰라주는 여친이 답답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기생오라비의 귀를 뜯어버릴 기세로 잡아당겨요. 얘기를 들어보니 기생오라비의 형이래요. 기생오라비의 형은 내 카드로 스테이크 맛있게 잘 먹었냐?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내 차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냐 하며 여친남을 쥐잡듯 잡아대요. 보아하니 저 시키도 남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자기형 카드랑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리했던 거예요.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지자 남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 왜 커플 데이트만 하게 되면 상대편 남자에게 불같은 승부욕이 끓어오르고 허세를 떨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가 커플 데이트할 때 행동이에요. 여자와 남친이 커플 여행을 가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고 있어요. 이때 여자는 남친 친구 여친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요. 남친의 정보에 의하면 여자가 미모면 미모, 몸매면 몸매, 모든 면에서 100만 배 더 낫다고 하긴 했지만 여자보다 몇 살이나 어리다는 게 영 찜찜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두 커플이 만났어요. 남친이 남친의 친구 커플에게 반가 인사를 해요. 여자가 다소곳 인사하는 척을 하며 재빨리 친구의 여친을 스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나보다 못생겼긴 개뿔. 생글생글 웃는 것이, 애교도 많아 보이는 동안에 몸매도 대문자 S라인인 것이 딱 요즘 대세 베이글녀예요. 미모에서 밀렸다는 사실에 여자는 이 커플 여행을 괜히 온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이때 베이글녀가 여자에게 흐헝 콧소리까지 발사하며 반갑다며 호들갑을 떨어요. 베이글녀인 것도 모자라 사교성도 좋은가 봐요. 질 수 없는 여자는 말씀 많이 들었다며 반가운 척 해줘요. 저 지집애만 성격 좋고 귀여운 최고의 여친으로 보이게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여행지에 도착한 여자가 친구 커플과 대화를 먹고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 껍질을 홀딱 벗긴 후 조신하게 입을 벌려 입안에 넣으려는데 오 마이 갓, 베이글녀가 콧소리를 내며 자기 남친의 입에 대화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쪽 남친이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우리 애기도 먹으라며 자기가 깐 새우를 저 지집의 입에 쏙 넣어주며 서로 좋아 죽어요. 그런데 헐, 여자와 남친은 각자 먹기 바빠요. 저 커플은 서로 죽고 못 사는 깨가 쏟아지는 커플 같아 보이는데 우리 커플은 권태기의 이별 직전 커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여자는 우리 커플이 너희 커플보다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며 죽고 못 살며 훨씬 더 오래오래 사랑할 커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해요. 평소 손톱이 상하고 손에 냄새가 벨까봐 새우까기는 남친 전담이었지만 평소부터 늘 다정한 여자인 듯 껍질깐 대화를 남친의 입에 아 하고 넣어줘요. 당황한 남친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거 혹시 땅에 떨어진 거 아니냐 물어요. 여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밑 남친의 정강이를 후려차며 잠자코 먹으란 뜻을 어필해요. 이때 베이글녀 역시 더더욱 경쟁적으로 새우를 까 자기 남친의 입에 넣기 시작해요. 저 지집애도 분명 여자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 역시 절대로 저 베이글녀에게 질 수 없다 생각하며 새우의 껍질을 까고 또 까요. 열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저 지지배보다는 더 다정한 여자로 보이고 싶으니까요. 대하 100마리의 껍질을 벗겨낸 여자가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자는 손가락에 밴 새우 냄새에 질식해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며 방바닥에 퍼질러 앉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뒤따라오던 베이글녀가 소리 없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해요. 저건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현숙한 여자랍니다. 를 보여주는 고단수 작전이에요. 아, 저 생각을 먼저 해내지 못하다니 억울하고 분해,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재빨리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해요. 이때 여자는 마치 방에 먼저 들어온 것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는 듯 식후땡 커피를 준비해요.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면 왠지 게으르고 남 부려먹기 좋아하는 이기적인 여자로 보일 것 같으니까요. 여자 커플과 친구 커플이 산책을 나왔어요. 이때 여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여기서 보여지는 커플의 모습에 따라 누가 더 사랑하고 알콩달콩한 커플인지 결판이 날 것이니까요. 이때 베이글 기집애의 커플 사진 좀 찍어달라는 선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자기 남친의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뒤 포즈를 취해요. 사진을 찍어주던 여자는 우리도 질 수 없다 생각해요. 오케이. 여자는 손깍지 받고 팔짱 더. 여자가 베이글 지지배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맡긴 후 남친과 찰싹부터 손에 깍지를 끼고 팔짱까지 끼워주어요. 그런데 헐, 여우 같은 지지배는 팔짱을 받고 진한 포옹까지 추가했어요. 오케이. 난 진한 포옹 받고 이마 키스까지 더 해요. 이때 남친이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냐 물어요. 여자가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복화술로 닥치고 그냥 웃으라고 말해요. 그 후로도 여자는 남친과 함께 무릎에 앉아 껴안기, 백허그하기, 볼에 뽀뽀하며 윙크 찡긋하기, 로맨틱 타이타닉 포즈 등등 기타 닭살 포즈 128종 세트를 선보여 주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 커플보다 더 사랑하는 커플로 보이고 싶으니까요. 여행지 구경이 끝나고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돌아왔어요. 평소 여행지에서는 바쁜 남자가 라는 주장을 펼치던 여자지만 커플 여행에서 여자는 마치 늘 요리를 즐겨 한다는 듯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받아들어요. 남자들 사이에 요리 잘하는 여친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으슥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저 지지배보다 100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더 좋은 여친으로 보이리라 마음먹어요. 여자가 방긋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김치찌개나 끓여야겠다 말해요. 김치찌개는 김치와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베이글 기집애가 그럼 자기는 간단히 제육볶음을 만들겠대요. 헐, 제육볶음이 간단하다니. 저 기집애 요리 실력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여자는 김치찌개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딱히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으니까요. 장금이로 빙의한 여자가 김치를 숭쾅숭쾅 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베이글 기집애가 7성급 호텔 주방장으로 빙의해 다다다다 양파를 썰어대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난타를 하듯 다다다다 현란한 칼질을 선보여요. 김치가 썰어지지 않아도 화려한 칼질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래야 늘 요리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여자가 보글보글 끓어가는 김치찌개의 맛을 봐요. 그런데 헐, 맛이 밍밍한 것이 2% 부족해요. 여자가 살짝 소금을 넣고는 맛을 봐요. 헐, 아직도 밍밍해요. 살짝 고추장을 넣고는 맛을 봐요. 헐, 밍밍해요. 무언가를 더 추가할수록 김치찌개는 점점 더 이상해지며 김치찌개의 정체성마저 잃어가요. 이때 여자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저 김치찌개를 내놓았다가는 놀림감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때 여자의 머릿속에 한 명이 떠올라요. 바로 김치찌개계의 살아있는 무형문화재, 엄마예요. 여자가 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떠요. 여자가 해마다 김장 500포기를 해대는 종갓집 며느리 김치의 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개미만한 목소리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너무 밍밍하다며 빨리 엄마의 비법을 전수하라 닥달해요. 그러자
엄마가 가라사대 그냥 김치국물 한 국자를 넣어주면 된다는 탑 시크릿 비법을 전수해요. 아싸 가오리, 죽어가는 김치찌개에도 부활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자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헐, 베이글 기집애가 개미만한 목소리로 자기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저 지집애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요리 비법을 전수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 지집애도 지금까지 요리를 잘하는 척 생쇼를 해왔던 거예요. 이것으로 이 요리 배틀은 여자와 저 지집애의 대결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대결이 되었어요. 여자는 더더욱 비장한 표정으로 김치국물 한 국자를 퍼 김치찌개에 투하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세팅되자 남자들이 침을 줄줄 흘리며 헐떡거리기 시작해요. 여자는 여유로운 척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때 여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어대요. 누구의 음식에 숟가락이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 더 훌륭한 여친이 누구인가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요리 대결의 승자 몇 초 후 공개되어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세팅되자 남자들이 침을 줄줄 흘리며 헐떡거리기 시작해요. 여자는 여유로운 척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때 여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어대요. 누구의 음식에 숟가락이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 더 훌륭한 여친이 누구인가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여자가 밥을 먹는 척하며 누나를 굴려 남자들의 숟가락질을 세어대요. 제육볶음 1번, 김치찌개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싸 가오리, 밥 한 숟가락에 제육볶음 한 젓가락과 김치찌개 5숟가락. 스코어 1대5로 여자의 대승이에요. 베이글 지집애도 자신의 대패를 인정하며 똥 씹은 얼굴로 자신이 만든 제육볶음을 씹어먹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한 여자는 자신이 더 멋지고 훌륭한 여친이 된 것 같아 으쓱해져요. 하지만 요리 대결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여자는 좋은 여친으로 보이기 위한 막판 굳히기를 위해 저 지지배보다 더 빨리 설거지를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탐구 생활 술주사 편. 먼저 지킬 앤 하이드 형이에요. 이것은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애가 술 먹고 전설의 쌈장으로 빙의해 주위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유형이에요. 술이 몸과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선량하던 눈에 살기가 어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입에선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와요. 안주를 조금만 늦게 가지고 와도 버럭. 술잔만 좀 늦게 채워줘도 버럭. 생긴 게 기분 나쁘다고 버럭. 숨소리가 크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건 기본에다 이건 뭐 싸움이 하고 싶어 죽겠는지 주변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왜 꼬나보냐며 시비를 걸어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요. 이런 애들의 특징은 누군가 말려줄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폭주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거나 말거나 모른 척 해버리고 말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얌전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음은 텔레마케터형이에요. 이것은 취기가 오르면 전화기와 한몸이 되어 주구장창 전화질만 해대는 유형이에요. 취할 거면 혼자 곱게 취하지 꼭 야밤에 어디야 와라 당장 와라 하며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던 380명 모두를 잠에서 깨어버리는 핵폭탄급 민폐를 선보여요. 하다 고교 담임선생님, 택배 아저씨, 헤어진 여친에게도 받을 때까지 걸고 또 걸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각나서만 반복하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해요. 당장 안 나오면 우정을 끊겠다며 협박해 힘들게 나갔더니 이미 만취해서
네가 여긴 웬일이냐며 해롱될 땐 골때기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싶어요. 다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형이에요. 이것은 취하기 전엔 술값을 몽땅 쏠 것처럼 굴다가 계산할 때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초밉상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술자리 초반엔 자기가 아는 집이 있네 어쩌네 하며 친구들을 끌고 가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돈은 자기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마시라며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술자리 후반부가 되면 만취 상태로 돌입하고 잘 먹었다. 계산할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진짜 취해서 간 건지 우리가 낚인 건지 알 수 없는데 일단 돈 모아 계산 끝내고 나오면 그제야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러고선 계산은 왜 했어? 내가 쏘려고 했는데 라고 너스레 떠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주먹에 힘이 콱 들어가요. 다음은 무한 억지형이에요. 이것은 술만 마셨다면 똥꼬집의 대명사 미운 7살로 빙의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는 유형이에요. 술이 엄청 취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가누면서 술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 하면 곧 죽어도 술이 취하긴 누가 취했냐며 성질을 바락바락 내요. 술자리가 끝나도 자기는 혼자 더 마실 테니 니들끼리 가라며 억지를 부려요. 간신히 끌고 나와 택시 태워준다고 하면 택시는 죽어도 안 탄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집엔 죽어도 안 들어간다. 그냥 길바닥에서 잘 테니 그냥 가라며 무한 억지를 피우고 열받아 그냥 간다고 하면 또 그냥 간다고 니들은 친구도 아니라고 억지를 부려대요. 하지만 이 유형은 부모님과 대면했을 경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변신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아니고 피곤해 돌아버리는 주사예요. 다음은 뽀뽀뽀형이에요. 이것은 술이 취하면 주위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무가내로 뽀뽀를 해대는 유형이에요. 어느 정도 마셨다 하면 눈에서 사랑의 광선이 뿜어져 나오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하며 평소엔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오글거리는 말을 마구 토해내요.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사랑한다 친구야 하며 껴안고 막무가내로 입술을 들이밀며 뽀뽀를 해대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건 뭐 뽀뽀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르신이건 꼬맹이건 가리지 않고 입술을 막 들이대요. 졸지에 사내놈에게 뽀뽀 어택을 당한 친구들이 그만하라며 아무리 때리고 육두문자를 날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 유형은 거부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더욱 흥분에 달려드니까요. 다음은 여자들한테 주로 있는 술주사 유형이에요. 먼저 한방의 기절형이에요. 이것은 말짱하다는 듯 모델 워킹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로봇처럼 픽하고 기절하는 유형이에요. 놀란 남자가 흔들어 깨워도 때려도 간지럼을 피워봐도 땅바닥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꼼짝도 하지 않고 콧구멍으로 숨만 쉴 뿐이에요. 떡실신한 여자를 옮겨보려고 겨우 땅바닥에서 뜯어내 등에 업으니 온몸에 힘을 쭉 뺀 여자가 평소보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1톤 트럭을 등에 업고 가는 기분이에요. 이 술주사는 같이 술 마시던 일행 앞에서 쓰러지면 그나마 다행이지 여자 혼자 집으로 돌아가다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리랑치기를 당하거나 나쁜 남자들에게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술주사예요. 다음은 구토 유발자형이에요. 이것은 토는 하지 않고 계속 토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예고만 해서 주변 사람들의 비위까지 상하게 하는 유형이에요. 술 한 잔 마시고 어깨를 들썩이며 욱, 우액 안주를 먹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욱, 우액 가끔은 입을 가리고 욱욱대며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것을 보는 사람까지 비위가 뒤틀리고 멀쩡하던 사람까지 토하고 싶게 만드는 묘한 전염성이 있는 술주사예요. 이 주사의 여자들은
꼭 화장실이 있는 곳에선 욱욱 시동만 걸다가 거리나 택시 등등 절대로 토하면 안 되는 곳에 피자를 만들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술주사예요. 다음은 비련의 여주인공형이에요. 이것은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정한 차도녀였다가 술만 마시면 별것 아닌 일에 폭풍 눈물을 흘리는 유형이에요. 술에만 살짝 취하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빙의해 과거 10년 전 얘기를 꺼내며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고1 체육 시간 피구를 할 때 일부러 네 얼굴을 맞힌 거다. 미안하다며 사죄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어제 왜 나만 쏙 빼고 둘이서 커피 마셨냐. 나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며 울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며 울고 심지어는 이 집 골뱅이가 너무 맛있다며 울고 난 왜 배가 부르는 거냐고 울기까지 해요. 이 눈물의 여왕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다가 답답해서 말리는 사람까지 울고 싶어지는 술주사예요. 다음은 못 말리는 장꾸러기형이에요. 이것은 술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엎어져 이미 잠들어 있는 유형이에요. 잠든 여자를 깨워 피곤하면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하면 침까지 흘리며 자놓고는 자기는 절대 안 잤다.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한 거다. 라고 우겨요. 그리곤 술잔을 들다 자고 안주를 먹다 자고 말을 시켜놓고 대답할 때는 자기도 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변기를 끌어안고 자고 있어서 사라진 여자를 찾아 진땀을 빼기도 해요. 여자를 겨우 깨워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면 희한하게도 어느새 다시 술자리로 다시 컴백해 또다시 테이블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기도 해요. 심지어 자기 혼자 숙면을 취해 술이 다 깬 뒤 이제 꽐라가 되어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며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르기도 하는 진상 중의 진상 술주사예요. 다음은 닭살 애교형이에요. 이것은 평소 남자들이 말도 못 붙이는 차도녀였다가 술에만 취하면 갑자기 돌변해 닭살 애교쟁이가 되는 유형이에요. 술만 마시면 혀를 반으로 접고 오빠 나 안 취했죠 라며 애기 목소리를 내고 가은이 샐러드 먹고 싶어요 라며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애교를 피워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반경 50m 이내의 모든 남자들에게 갖은 윙크와 애정 섞인 스킨십을 날리며 이 오빠에겐 팔짱을 끼고 저 오빠에겐 가슴팍에 얼굴을 부비부비하는 스킨십을 남발하기도 해요. 그리하여 애교 돌변형의 술주사는 남자들에겐 인기 폭발, 고마운 술주사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내 남자에겐 절대 소개하면 안 되는 끼부리는 여우 같은 기집애란 오명과 함께 여자들 사이 왕따가 되는 아주 위험한 술주사예요. 다음은 달려라 한이형이에요. 이것은 술자리에선 얌전히 말없이 앉아있다가 취기만 오르면 갑자기 달려라 한이로 빙의해 나일이 지금 끝까지 좋잖아요. 무작정 뛰어나가는 유형이에요. 평소 100m 걷는데도 10분씩 걸리던 느려 터진 여자였지만 술만 취하면 갑자기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100m를 10초대로 끊을 수 있어 보여요. 체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돌라고 하면 돌고도 남을 것 같아요. 심지어 뛰는 경로도 꼬불꼬불 불규칙하고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뛰어들기도 해 잡기가 더 힘들어요. 겨우겨우 따라잡아 붙들어 놓으면 또 도망을 가고 겨우 잡으면 또 도망을 가서 사람들의 진땀을 빼놔요. 도대체 왜 뛰냐고 물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뛰는 거라 대답해 잡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황당한 술주사예요. 우리 주변에 술주사에 관련된 황당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롤코가 뽑은 세계 황당 술주사 사건 퍼레이드. 먼저 술에 취해 판다랑 혈투를 벌인 황당 사건이에요.
중국의 한 남자가 술에 만취해 동물원에 갔어요. 남자는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보자마자 마구마구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남자는 우리를 넘고 들어가 판다를 만졌대요. 판다를 만진 남자의 운명은 몇 초 후에 공개돼요. 먼저 술에 취해 판다랑 혈투를 벌인 황당 사건이에요. 중국의 한 남자가 술에 만취해 동물원에 갔어요. 남자는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보자마자 마구마구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남자는 우리를 넘고 들어가 판다를 만졌대요. 잠에서 깬 판다가 뚜껑이 열려 그대로 남자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뜯었고 판다에게 물려 뚜껑이 열린 남자가 판다를 발로 걷어찼대요. 더 열받은 판다와 만취한 남자는 그렇게 15분간 맞짱을 떴고 남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샤오돈 씨,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병원에 가서 술이 깬 남자는 판다랑 싸우면서 등을 한번 물었는데 가죽이 너무 두꺼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는 황당 사건이에요. 다음은 술에 취해서 뱀을 문 황당 사건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사는 한 남성이 꽐라가 되어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 남자의 눈에 너무 예쁜 애완 비단뱀이 보였어요. 술 취한 남자는 뱀이 예쁘다며 뱀을 물어뜯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뱀이 사람을 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뱀을 문 것이에요. 경찰은 뱀이 사람에게 물렸다는 황당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뱀이 사람에게 물어뜯겨 있었다고 해요. 2번씩이나 물어뜯긴 뱀은 큰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곧장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고 하니 천만다행이 아니래야 아닐 수 없어요. 한편 뱀을 물어뜯은 남자는 파충류를 불법으로 불구로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 황당 사건이에요. 다음은 술 취한 강도가 돈 훔치러 갔다가 그대로 잠든 황당 사건이에요. 한국의 인천에서 술 취한 강도가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으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술 취한 강도는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눌러 제꼈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다 여보세요?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잠이 들고 말았대요. 얼마 후 야자를 마치고 온 집주인 아들이 흉기를 들고 현관문 앞에서 잠들어 있는 강도를 발견했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혔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에요. 다음은 술 취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자기만 맞는다고 경찰에 신고한 황당 사건이에요. 한국의 송파구 어느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심심해서 옆자리 여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딱밤 때리기를 제안했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여자는 게임을 시작했지만 주구장창 여자가 계속 딱밤을 맞은 것이에요. 계속 맞고 또 맞고 맞은 데를 또 맞아 짜증난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딱밤 때린다고요, 이 사람이. 결국 계속 이겨서 딱밤을 때리던 남자는 폭행죄로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황당한 사건이에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 울리는 사기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를 파헤쳐봤어요. 신종 사기 탐구 생활. 먼저 남자들이 주로 당하는 신종 사기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입금을 잘못했다며 다시 입금을 해달라는 사기 사건이에요. 어느 날 서울 영등포에 사는 정모 군에게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는 자기가 대출받은 돈이 은행 실수로 정모 군 통장으로 들어갔다며 돌려달라고 말했대요. 전화를 끊은 정모 군이 통장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다시 송금해주고
매너 있게 확인 문자까지 날려줬대요. 그런데 월말이 되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태어나 대출이라고는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간 거 말고는 없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확인해 보는데 오 마이 갓, 정말 정모군 이름으로 500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 낯선 전화의 주인공이 정모군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대출을 신청한 거였어요. 당연히 대출금은 정모군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남자는 정모군에게 전화 걸어 송금을 실수했다며 대출금을 빼돌린 거였어요. 여러분, 은행은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으로 직접 나와달라고 하지 전화해서 송금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전화해서 입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꼭 은행에 먼저 확인부터 해보세요. 다음은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이에요. 경기도 안성에 사는 최모군은 초보도 환영한다는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자, 앉으세요. 예. 인상 좋은 팀장님이 오시더니 일도 어렵지 않고 정직원도 금방 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월급 지급할 때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도 모자라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고 했대요. 최모군은 인터넷 뱅킹 정보랑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지만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취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장님 말대로 했대요. 며칠 뒤 최모군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팀장님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때 띵동하고 문자가 오는데 대출이 완료됐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알고 봤더니 팀장 녀석이 최모군 이름으로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접속해 최모군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후 대출을 받아 꿀꺽하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취업이 절실해도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남에게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돼요.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사고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문모 씨는 퇴근하다 조수석 미러 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내려봤는데 한 남자가 팔목을 감싸쥐고 다가오더래요. 문모 씨는 사고가 난 거라 생각하고 겁이 덜컥 났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살짝 부딪힌 거라 괜찮다며 스마트폰 액정의 금간 것만 고치게 수리비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면 돈을 붙여주겠다고 했더니 자꾸만 꼭 현금으로 지금 달라고 보채더래요. 수상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접촉사고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어디냐 싶어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뽑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스마트폰 수리비가 비싼 걸 이용해서 일부러 깨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차에 부딪혀 수리비를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대요. 여러분,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경찰에 꼭 신고부터 하세요. 다음은 몽골 대통령을 앞세운 사기 사건이에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몽골 대통령 베스트 프렌드를 알게 됐대요. 그 남자는 몽골 투자 전문가로 몽골 정부 고위층과 함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면 몽골에선 아파트 20채가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자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사기가 아닐까 싶어 갈등하는데 그 남자가 몽골 대통령이랑 게르에서 양고기 뜯는 사진까지 보여주더래요. 그 사진을 보고 믿음을 가진 이모 씨는 그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을 몽골 비밀 프로젝트에 전부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몽골 대통령 베프가 돈을 받은 뒤부터 자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고 물어보자 몽골인들은 칭기즈칸의 후예이고 유목민족이라 아파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래요.
이건 또 무슨 역사책 쌈 싸먹는 소린가 싶어 화를 내려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치더래요. 알고 봤더니 몽골 대통령 베푸는커녕 빚쟁이의 신용불량자였고 몽골 대통령을 내세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돈을 모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사기꾼이었대요. 여러분, 해외에 투자할 땐 꼭 관련 관공서에 문의를 한 후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다음은 중국 당나라 의수를 내세운 사기 사건이에요. 경주에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신모 씨가 중국 당나라 정통 침술과 뜸을 계승했다는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갔대요. 평소에는 증상이 어때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자 원장님이 간이 안 좋은 거라며 등짝에다 참새똥 같은 뜸을 올려 불을 지피는데 인두로 지지는 듯 뜨겁더래요. 이러다간 화상을 입을 것 같아 도저히 못하겠다며 일어나는데 원장님이 그럼 침을 맞아보라고 권하더래요. 신모 씨는 침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는데 헐, 원장님이 침으로 신모 씨 등짝을 아주 벌집으로 만드는데 침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등이 자꾸만 부어오르더래요. 그래서 침도 됐고 약이나 달라고 하자 어디서 칡즙 비스무리한 거 한 잔 가져오더니 쭉 들이키라 하더래요. 시큼하고 비릿한 게 맛이 영 이상해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당나라 때부터 내려온 비법으로 숙성시킨 사람 오줌이라고 하더래요. 원래 사람 오줌이 간에 좋으며 지난 20년간 오줌 먹여 치료한 간암 환자만 200명이고 한 잔에 20만 원이라 하더래요. 신모 씨는 기가 찼지만 계속 여기 있다 몸만 더 상하겠다 싶어 얼른 치료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장은 이름도 모를 중국인에게 구두로 침술을 배웠고 침술 면허증은 문방구에서 복사한 거였으며 지금껏 치료받은 다른 환자들은 모두 병세가 악화됐대요. 여러분, 병 고치려다 병 키우고 돈 버리는 일 생기지 않게 한의원을 찾을 때는 꼭 의사 면허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방송국 PD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군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자기는 롤러코스터 PD이고 차에 지갑을 넣어놓고 차키를 잃어버렸다며 차키를 새로 만들 수 있게 5만 원만 빌려달랬대요. 당황한 김모 군이 만 하고 있자 PD님이 자동차 대리점에 같이 가자며 따라오라면서 먼저 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김모 군이 얼떨결에 자동차 대리점 앞까지 따라오자 차키 값이 알고 보니 15만 원이었다며 미안한데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국 PD이고 너무도 급해 보여서 부탁한 대로 15만 원을 뽑아줬는데 헐, 이번엔 자기 차가 방송용 특수 차량이라 잠금 장치도 특수해 85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싹싹 빌더래요. 김모 군은 그 액수가 부담됐지만 지금껏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차문을 어떻게 해서든 꼭 열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85만 원을 또 뽑아다 줬대요. 그러자 PD는 고맙다며 잠깐 세수 좀 하고 오겠다면서 화장실을 가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없는 전화번호이니. 뭐야, 씨, 없는 전화번호네 이거. 알고 봤더니 시간에 쫓기는 PD인 양 여기저기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며 폰을 쏙 빼놓는 게 사기 수법이었어요. 여러분, 룰코 제작진은 절대 시민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음은 여자들이 주로 당했던 신종 사기 사건이에요. 먼저 딸 핸드폰 번호로 납치했다고 전화하는 사기 사건이에요. 대구에 사는 59세 김모 씨가 집에서 큰딸이랑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김모 씨에게 둘째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성희님? 그런데 헐,
웬 남자가 지금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누구세요? 불러주는 계좌에 당장 3천만 원을 보내라며 3천만 원이요? 허튼 짓을 하면 딸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 협박했대요. 이런 사기가 많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걸려온 전화번호가 둘째 딸의 전화번호라 의심할 수가 없었대요. 겁에 질린 김모 씨는 3천만 원을 당장 입금하려고 했지만 똑똑이 큰 딸은 돈을 보내기 전 경찰에 신고하자 했대요. 신고를 하고 잠시 후 다시 둘째 딸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긴장한 김모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엄마. 둘째 딸은 해맑은 목소리로 지금 경찰에게 연락받았는데 자기는 멀쩡히 도서관에 있다고 말했대요. 알고 보니 발신자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특수 단말기를 이용해 믿게 만든 후 납치범인 척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전화번호로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거나 다쳤으니 당장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더라도 속지 마시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거나 본인에게 전화해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민항계로 여자를 유혹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건이에요. 인천에 살고 있는 27세 최 모양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꽃미남 김모 군과 2차로 와인바에 갔어요. 그러자 꽃미남이 70만 원이 넘는 양주 세트를 시켰어요. 여자는 잘생긴 데다 돈도 많은 꽃미남에게 더 뿅 갔어요. 그런데 술을 한참 마시던 중 갑자기 꽃미남이 주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나갔대요. 잠시만요. 최 모양은 아무 의심 없이 꽃미남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꽃미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술집 주인은 지금 당장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여자는 어쩔 수 없이 70만 원이 넘는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대요. 알고 보니 술집 주인이 꽃미남들을 고용해 여자들을 유혹해 바가지를 씌우는 신종 사기 사건이었어요. 여성 여러분, 남자가 잘생겼다고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남자 얼굴값 톡톡히 치르는 수가 있어요. 다음은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천안에 사는 31세 싱글녀 황 모양은 생활정보지를 보며 전셋집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여자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전셋집을 발견했어요. 여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바로 집을 보러 갔어요. 와, 진짜 깨끗하다. 집주인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싸게 전세를 내놓게 됐다며 계약을 하려는 여자에게 부동산 가서 괜히 복비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계약하자고 했대요. 이제 이 집에서 사시는 겁니다.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자는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헐, 며칠 후 여자가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찾아왔을 땐 이미 딴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집을 월세로 얻은 남자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생활정보지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내놓고 찾아온 사람에게 전셋값을 받아 먹튀한 사기였던 것이에요.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해요.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경우 복비를 내더라도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다음은 택배 아저씨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19세 이 모양이 TV를 보고 있는데 띵동 소리와 함께 택배가 왔대요. 문을 열자마자 택배 아저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착불이라며 빨리 택배비 2,500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하도 택배비를 독촉하자 이 모양은 얼떨결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 택배비 2,500원을 건넸대요. 그런데 잠시 후 택배 상자를 열자 헐, 과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몇 초 후에 공개돼요. 그런데 잠시 후 택배 상자를 열자 헐,
상자 안에는 구겨진 신문지와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대요. 황당한 여자는 배송지로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멘트만 나올 뿐이었대요. 알고 보니 택배 기사를 가장해 물건이 착불이라고 속여 택배비를 챙겼던 사기인 것이에요. 겨우 2,500원 벌라고 저게 무슨 찌질한 짓인가 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저러고 다니면 꽤 짭짤하대요. 사기꾼의 티끌모아 태산 정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택배를 받기 전 택배를 시켰는지 확인하시고 상자에 써진 택배 회사와 택배 아저씨 옷에 붙어있는 회사 이름이 같은지도 꼭 확인하세요. 아 빨리 착불 2,500원 빨리 줘요. 안 할래요. 2,500원? 다음은 어린이 전집 사기 사건이에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2세 김모 씨는 어린이 전집을 중고 물건과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어린이 전집? 딸에게 어린이 전집을 선물하고 싶었던 여자는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집에 온 어린이 전집 판매자는 집이 좋네요. 책자를 보여주며 중고 물건을 주면 50만 원 정도의 어린이 전집을 받을 수 있다며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을 달라고 했대요. 여자는 반지나 목걸이를 줘도 50만 원 상당의 책보다는 싸게 먹힐 거란 생각에 결국 반지와 목걸이를 주고는 다음날 어린이 전집을 배달받았대요. 그런데 헐, 배송받은 책은 책자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그림도 별로, 내용도 별로였대요. 소라 보고 있어봐. 책에 대한 의심을 품은 여자는 인터넷에 동화책을 검색했는데 헐, 받은 어린이 전집 가격이 13만 원일 뿐더러 5개월 전에 판매가 종료된 물건이더래요. 알고 보니 재고로 남은 어린이 전집을 비싼 값에 덤터기를 씌운 사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위한 모정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들끓고 있으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하세요. 다음은 검찰청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에요. 어느 날 경기도 수원에 사는 27세 정모양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헐, 검찰청이라며 당신이 김두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대요. 당황한 여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방방 뛰자 남자는 여자의 주민번호로 은행에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 www.spoc@net에 들어가 신고하라고 했대요. 잠시만요. 여자는 남자가 불러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했고 남자의 설명대로 다 작성을 했는데 헐, 신고 서식에 은행명과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는 난이 있더래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는 직접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대요. 그런데 헐, 알고 보니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진짜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교묘하게 바꿔 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검찰청을 비롯한 공기업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의 정보를 묻지 않으니 절대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은 펜팔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건이에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29세 박모양은 영어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제 펜팔 사이트에 가입했대요. 그곳에서 사귀게 된 외국인 줄리안과 Hello my friend 라는 우정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영어 공부를 했대요.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줄리앙은 한국에 우정의 선물을 보냈다며 통관을 위해 수수료를 내달라고 했대요. 우정의 선물을 받을 생각에 들뜬 여자는 얼른 남자에게 수수료를 입금해 주었대요. 여자는 두근두근 콩닥콩닥 선물을 기다렸지만 헐, 줄리앙이 보낸 선물도 오지 않았고 더 이상 줄리앙에게 이메일도 오지 않았대요. 언니, 저거 봐. 알고 보니 선물은 보내지도 않고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펜팔에 속은 피해 사례는 올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것만 110건에 피해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외국인 친구가 돈을 요구할 때는 꼭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